독일이 전 유럽을 제패하고 영국과 대규모 공중전을 벌이고 있던 1940년, 무솔리니는 자신도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지도자라고 믿었고 얼른 영토를 확장해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고 싶어 했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북아프리카의 영국 식민지들과 발칸반도의 그리스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본토 방어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식민지를 공격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죠. 이에 무솔리니는 이집트 원정을 선언하고 이탈리아군의 작전 준비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영국 주둔군을 상대로도 쉽게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당시 이탈리아는 7대 열강 중에서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낮았고 심지어 캐나다보다도 적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전차, 대포, 기관총 등 주요 장비는 1차 세계대전 때 생산한 구형이었습니다. 물론 무솔리니를 제외한 지휘관들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원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솔리니는 곧 삐까뻔쩍한 최신 병기와 정예 병력을 보급하겠다며 장군들을 설득했고 로돌포 그라치아니를 북아프리카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이탈리아령 리비아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리비아 주둔 이탈리아군은 약 20만 명, 반면 영국군은 고작 3만 명이었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장비 면에서 열세였던 그라치아니는 무솔리니가 약속한 신형 병기를 기다리며 전투를 밀었습니다. 그러나 삐까뻔쩍한 최신 장비들은 끝내 오지 않았고 그라치아니는 장비 없이는 전투 못한다며 베체라를 시전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영국 상공에 대규모 전투기와 폭격기를 투입하며 영국 본토 항공전은 절정에 달했죠. 무솔리니는 독일이 곧 영국을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독일이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서둘러 이집트를 점령하라며 그라치아니를 재촉했죠. 결국 1940년 8월 이탈리아군은 진격을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 사령관 웨이벌은 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이탈리아군을 깊숙이 유인하고 보급선이 길어졌을 때 반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영국군은 후퇴하면서도 포격을 가하고 기동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쳤죠. 1940년 9월 16일 이탈리아군은 무려 130km나 진격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성과 같지만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형 특성상 항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식수와 보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번 후퇴하면 100km는 기본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쭉쭉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았지만 그라치아니는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독일이 영국을 무너뜨릴 테니 지금 점령한 곳만 잘 지키면 이집트는 공짜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거죠. 하지만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는 오히려 영국이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라치아니가 간과한 사소한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라치아니가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영국은 본토 상황을 정비한 뒤 병력과 무기를 이집트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무솔리니도 아주 똑똑한 생각을 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이길 것 같으니 발칸반도의 그리스까지 차지해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직 이집트 전선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탈리아는 그리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시 이집트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이탈리아군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동안 영국군은 3개월 동안 충분한 군수물자를 모았고 심지어 신형 보병전차까지 공수했습니다. 슬슬 반격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웨이벌은 1940년 12월 9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군은 푹 퍼져서 제대로 방어선을 형성해 두지 않았고 영국군은 취약점을 공략했습니다. 신형 보병전차를 앞세운 영국군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이탈리아군의 전차는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죠. 애초에 웨이벌 장군은 시디바라니 지역에서 약 5일간의 제한적인 반격만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탈리아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탈탈 털렸고 불과 이틀 만에 시디바라니를 손쉽게 탈환했죠. 이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웨이벌은 이 기세라면 리비아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결정은 상당히 무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작 3만의 병력을 함부로 진격시켰다가 전장이 넓은 북아프리카에서 축구방 기습을 당해 포위선멸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탈리아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우회 기동전을 벌이기는커녕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은 채 무질서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의 무솔리니는 크게 당황했고 작전 책임자인 그라치아니 원수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방어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지키기 위해선 국경에 인접한 바르디아 항구에서 방어전을 준비해야 했죠. 당시 바르디아 항구는 충분히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군대라 할지라도 충분히 방어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북쪽 방면 지중해는 영국 함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경 함포에서 쏟아지는 함대 포격을 받아야 했죠. 거기다 영국 폭격기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바르디아 요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1941년 1월 4일 영국군은 바르디아를 점령하였고 곧바로 다음 목표인 토브룩으로의 진격을 선언했습니다. 토브룩은 가장 중요한 북아프리카의 보급 항구였기 때문에 이탈리아군은 무조건 항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5일 영국군은 손쉽게 토브룩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토브룩이 함락되자 잔존 병력은 해안 도로를 따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막을 강행 돌파하던 영국군의 매복 공격에 걸렸고 남아있던 기갑 전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다 막대한 군수물자를 방치한 채 병사들만 간신히 도주했죠. 더 심각한 것은 도망친 병사들보다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인원이 수십 배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2달 동안 진행된 반격작전에서 영국군은 무려 800km를 진격했고 13만 명에 달하는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영국군 병력은 고작 3만 명에 불과했기에 그 성과는 더욱 엄청났죠. 실제로 작전을 지휘한 웨이벌조차 이탈리아군의 무능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패배 속에 무솔리니의 또 하나의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국군이 반격 작전을 진행하기 전인 1940년 10월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집트에서 탈탈 털린 이탈리아는 과연 그리스에서는 이겼을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